안녕하세요. 구성애입니다. 오늘은요,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요것도 이제 의무적인 교육이죠. 요것도 지겨워요. 예. 또 공공기관 뭐 이런 데에는 무조건 하게 또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너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저와 함께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또 시대 변화에 맞게 전망을 좀 살펴보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우리 현실은 좀 어떨까? 그런 걸 좀 짚어보죠. 법과 현실? 이런 걸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느낌이 지금 어떻습니까? 왜, 뉴스에서 나와서만이 아니라 엄청 심해지는 느낌 안 들어요?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잖아요. 성폭행 사건도 지금 아주 극악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처벌이나 이것도 좀 우리가 잘 될 것 같지 않은 거 느껴지죠? 예, 느껴지고, 성매매도 지금 뭐 어떤 선을 좀 넘은 듯한 느낌? 예. 어떻게 좀 손을 쓸 수 없는 듯한 느낌? 예. 그렇게 좀, 무기력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전 사회가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정부도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2014년, 6월 19일 날 법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예. 성폭행과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기본을 입장을 바뀌어놨어요. 뭐 대충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성폭력과 관계해가지고는, 일단 친족의 범위도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뭐 사촌 이내 이게서도 넓어졌어요. 거기다가, 혈연적인 친척이 아니더라도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또 그 범위에 넣었어요. 예. 그래서 좀 넓혀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13세 이하 특히 건드렸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가중처벌서부터 세졌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좀 많이 늘려놨어요. 어린아이일 경우에 훨씬 뭐 20년 넘게 늘려놓고, 딴 거는 조금 더 늘려놓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또 강간에 대해서, 강간의 규정이 남성 주체가 여성에게 성기의 삽입, 요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형법의 강간으로 됐는데, 그게 바뀌었죠. 사람으로 바뀌었죠. 남성이 여성을, 이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여성이 위력으로 남성의 성기를 억지로 뭐 삽입하려고 여자가 남자를 두드려 패면서 했다. 이럴 때도 엄밀하면 지난법에는 강간으로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안 됐었는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바뀌니까, 물리적으로,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래서 성기를 접촉하고 삽입했거나, 이런 거를 다, 강간으로 잡아준 거죠.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영역과 이런 주체, 이게 뒤바뀐 거. 실제 지금 어리거나, 이런 지금 여성에게 당하는 남자도 많이 늘어요. 성희롱만이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요. 저는 그런 상담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디서나, 여성이 남성을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술 먹고,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또 유사성행위도 상당히 높게 평가됐어요. 뭐 그런 건 가볍게 스킨십에 좀 심한 이런 쪽으로 처리됐었는데 개념 자체를 성행위에 버금되는, 섹스에 버금되는, 성교에 버금되는 정도로 뭐 입으로 한다거나 그죠? 학문으로 한다거나 이런 유사성행위라는 개념을 확장시켰다. 예. 그래서 처벌도 장애인, 특히 장애인을 건드리는, 어린이면서 장애인 건드리면 굉장히 중벌,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매매도 이제 좀 애매하긴 해요. 성매매는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뭐 업무에 관련돼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 그 단서가 뭐 어떤 또 판단해야 되는 단위가 있어요. 그 단서를 달아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 접대와 관계된 거를 업무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하자는 얘기냐는 좀 있어요. 뭐 있고,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징역을 1년 이하 받게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업무와 관계돼서 접대, 성매매와 관계된 이런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오늘은 어떻든 이게 그냥 직장 내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성폭행과 성매매 같이 연관되는 문제죠. 성매매 업소가 뭐 직장 안에 있습니까? 밖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1대1 직장을 떠나서의 1대1 한 개인에 있어서도 이거는 형법이나 여기에 다 저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화되는 편이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대에 반영돼서 법이 바뀐 게 통신과 관계된 거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문화와 관계돼 가지고 찍는 거 막 이렇게 몰래 찍고 어디 들어가서 몰카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뭐 이런 거. 그것도 굉장히 세졌어요. 처벌이 5년의 징역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세지고
이제 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의 암담함은 또 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돼서 뭐 좀 하나 했는데,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적용될 정도는 아니고, 문제는 집행에서 실제 법은 좀 세진 듯 하나, 사건이 터져서 그 위에도 집행하는 관계에서 판결 나고 이런 집행하는 관계에서는 더 낮아지는 게 더 많습니다. 훨씬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법만 세게 그냥 그때 필요해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가 없다. 그리고 더 난무해진다. 이것을 또 왜 이렇게 지금 심해지고 있느냐의 문제 볼 때는 많은 전문가,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책도 나왔습니다. 책도 나왔고 논문도 나와 있어요. 뭐와 관계 있을까요? 성범죄,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범죄, 강력범죄, 이런 아주 굉장히 이런 범죄의 모든 거는 다 같이 가는데 그 범죄는 양극화와 관계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극화. 예. 그래서 제가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 이런 정책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정치 경제가 성과 직결돼 있어요. 예. 양극화를 줄여야지 범죄가 줍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왜 그러냐 했더니 성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니까 두 가지더구만요. 하나는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 있죠. 양의 극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배라든가 어떤 힘이 더 비대해지면서 전혀 제한을 느끼지 않고 가는 이런 횡포 때문에 분위기 전체가 그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거의 초법적인 존재로 돼가요. 예. 그 분위기를 타고 그보다 밑에지만 또 자기보다 밑에 있는 위에 사람 이렇게 지금 점점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좀 위에 있는 힘이 강해지면서 그 힘의 행사를 성으로 하거든요. 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을 하니까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도 또 성으로 새끼하죠. 자기도 또 성으로 행사하고 힘을 그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힘의 행사를 성으로 할 수 있는 여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위기를 타고 가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밑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 범죄나 묻지마로 가는 이유들 무기력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건 노력해서 될 수가 없어요. 양극화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력한 존재, 무기력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모욕감, 굴욕감, 무기력. 근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힘 있다고 느끼고 싶은데 그러기선 어떻게 돼요? 이유가 없죠. 자기보다 약하거나 틈이 있는 존재한테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에다가는 무력감을 느끼는 걸 밑에다가 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서 바로 범죄는 여러 가지 범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이 세게 좀 만드는 짓 하나 우리는 좀 좌절감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를 아끼시고 양심적이고 또 미래의 우리 한국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이런 일념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성 전문가를 떠나서 굉장히 성 문제가 간단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우리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바뀌는데 우리 의식부터 원인과 함께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간 전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성 문화가 어떻게 글로벌적인 성 문화의 그런 어떤 기준, 그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좀 잡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